안녕하세요. 회로이론 강사 소홍섭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12장 이단자망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겠는데, 자, 이단자망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렇죠. 두 개의 단자가 어떤 회로를 구동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자망을 공부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단자망이 뭔지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서 이제 이단자망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단자 네트워크죠. 네트워크. 이 네트워크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이걸 회로망이라고 해요. 회로망. 회로망이라고 하는데 이 회로망에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수동 회로망이 있고 그다음에 능동 회로망이 있고. 그러면 수동과 능동의 차이는 뭐냐? 이 수동과 능동의 차이는 전원의 유무다. 그래서 전원이라고 하는 게 없는 게 수동 회로망. 그다음에 전원이 있다. 전원이 있을 때에는 이거는 능동 회로망.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회로망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 회로망이라고 하는 게 이 안에는 어떤 임피던스 소자, 그러니까 저항, 인덕턴스, 어떤 정전 용량 값이 직병률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회로가 있고 이 회로를 우리가 구동시키기 위해서 전원을 주기 위해서 외부에다가 두 개의 단자를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걸 이단자망이라고 해요. 이단자망. 이 이단자망에서는 현재 이렇게 보시자고요. 여기에서 이제 뭘 줍니까? 전원을 주겠죠. 전원을 줍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을 주니까 여기에 전류가 흐르고요. 이 전류에 의해서 이 소자가 이 회로망에는 어떠한 소재로 이루어져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류가 흘러 들어가다 보니까 이 회로망이 어떻게 돼요? 구동이 될 거예요. 구동이.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자를 우리는 이걸 또 뭐라고도 하냐? 이걸 구동점이라고도 해요. 구동점. 구동점. 그 다음에 전압이 있고 전류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입력 단자에서 출력 단자를 바라봤을 때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겠죠. 그 임피던스, 우리 이 임피던스를 뭐라고 할 것이냐? 앞으로 ZS라고 하고 이걸 구동점 임피던스다 라고 하는 거죠. 구동점 임피던스. 구동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회로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전원을 줘가지고 구동시키기 위해서 준 거고, 이게 구동점이라고 하고, 이 구동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 임피던스 값을 뭐라고 합니까? 구동점 임피던스라고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임피던스인데 왜 구동점 임피던스를 ZS라고 하냐 보니까, 우리 교재에 이제 나와 있죠. 복소 각 주파수로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복소 각 주파수는 우리가 이 알파가 포함이 된 알파 플러스 J 오메가 값을 이걸 뭐라고요? 복소 각 주파수라고 하자라고 이제 우리가 칭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S로서 칭하는데 우리가 약속을 하자는 얘기지, 허수 J 오메가를 앞으로 우리가 S라고 하자. 그러면 그 구동점 임피던스, ZS라고 하는 구동점 임피던스는 우리가 Z의 J 오메가라고도 표기를 할 수 있고요. 또는 이게 뭐하고도 같냐면 구동점 임피던스의 람다하고도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임피던스 소재는 뭐가 있을까요? 저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도성 리액턴스가 있고 용량성 리액턴스가 존재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유도성 리액턴스는 J-오메가 L 값이고 용량성 리액턴스는 J-오메가 C분의 1 값이니 이 J-오메가에다가 우리가 뭘 대입하자? S. 각 주파수 S를 대입해보니 S의 L분의 1이 될 것이고 여기는 SC분의 1로서 표시가 되겠죠. 이걸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회로를 한번 해석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회로를. 그 다음에 이 구동점 임피던스다라고 하는 것은, 이 구동점 임피던스는 유리수입니다. 유리수예요. 분모와 분자로 이루어진 유리수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 분자가 0이 되게 된다면 첫 번째 분자가 0이라면 구동점 임피던스는 얼마가 돼요? 분자가 0이니까 제로가 될 겁니다. 제로가. 이 제로가 되는 이걸 뭐라고 하자? 0점이라고 하자. 0점. 그럼 임피던스가 제로가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회로에서가 이 회로가 어떤 상태가 된다? 단락 상태가 된다. 단락 상태. 그 다음에 그 0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자? 서클, 동그라미로 표시를 하자. 이해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모가 0이 되는 지점. 분모가 제로니까 이 분모가 제로가 된다면 구동점 임피던스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무한대가 되겠죠. 0분의 상수는 무한대가 되는 거니까 무한대가 되는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이걸 극점이라고 하자. 극점. 그럼 자, 무한대가 됐다는 얘기는 회로 자체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개방이 됐다는 얘기예요. 개방 상태가 됐다는 얘기고, 이 개방이 됐다는 얘기는 자, 이 표시를 어떻게 하자? 우리가 크로스로 표시를 하자. 자, 이런 내용들이 우리 교재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보니까 어떠한 구동점 임피던스가 ZS가 S 플러스 1에 S 플러스 2, S 플러스 3에 S 플러스 4의 형태로 있다라고 볼게요. 자, 이런 형태의 어떤 구동점 임피던스 값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자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얼마가 돼요? S 플러스 3, S 플러스 4가 제로가 돼야 되니까 그때 S의 근해값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자? 0점이라고 하자. 0점. 그 다음에 분모가 자 0이 됐을 때 S 플러스 1에 S 플러스 2예요. 이 부분이 제로가 되니까 자 근해값은 얼마가 돼요? S가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가 된다. 이걸 뭐라고 하자? 극점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좌표계상으로서 직각좌표계상으로서 표시를 해보자면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인데 자, 이때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는 0점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는 극점이 되더라. 그러면 이 직각좌표계 상으로서만 봐도 0점이 몇 개? 2개. 극점이 몇 개? 2개.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걸 이제 알아내기 위한 게 구동점 임피던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회로를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L과 C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게 L일 때, 인덕턴스일 때, 자, 이렇게 인덕턴스일 때 이것도 2단자가 되겠죠. 2개의 단자이고 이게 L일 때 우리가 교류에서는 인덕턴스가 자, 옴으로 쓰기 위해서는 뭘로? 유도성 리액턴스로 바뀌겠죠. XL. 유도성 리액턴스는 J오메가 L 값이고 자, 이 J오메가는 우리가 복소 각주파수 S로 치환이 돼서 SL이 된다. 자,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만약에 S가 제로가 된다면 S가 0이라면 그 구동점 임피던스는 제로가 될 것이고 S가 무한대가 되게 되면 구동점 임피던스는 무한대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극점은 무한대일 때, 극점은 무한대가 될 때, 자, 이게 지금 뭐가 되는 거고, 그러면 S가 무한대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0점이 되기 위해서는 S가 0이면 되겠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표기상으로 봤더니, 자, 요 크기가 각주파수 오메가라면 오메가가 커질수록 점점 유도성 리액턴스 값은 커지게 될 겁니다. 그때 자, 이 0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시한다? 서클로 표시한다. 왜? 0일 때 0점은 우린 서클 0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유도성 리액턴스는 J 오메가 L 값인데 이 J 오메가를 자, 뭘로? S 복소 각주파수 S로 치환해 보니까 SL 값으로서 변화가 되더라. 자, 이런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C가 있죠. C도 마찬가지예요. C도 거기에 있는 C 값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은데, 자, 여기에 C가 자,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볼게요. 정전 용량이. 자, 그럼 여기서의 구동점 임피던스 ZS는 얼마가 될 것이냐라고 봤어요. 그러면 이 C도 마찬가지로 이 단자망이니까 자, 이 C는 자, 용량성 리액턴스 XC로서 J오메가 C분의 1로 볼 수 있고요. 자, 이 부분을 복소 각 주파수 J오메가를 S로 치환해 보게 되면 SC분의 1값으로 볼 수 있다더라. 이게 뭐가 됩니까? 이게 구동점 임피던스 ZS가 되겠죠. 그러면 S가 자, 0일 때
구동점 임피던스가 0이 되기 위한 값이에요. 자, 구동점 임피던스가 0이 되기 위해서는 자, 이 C가 얼마 하면 될까요? 이 C가 그죠? 자, 우리가 이거 보게 되면 이 C 값, 이 S가 0이라면 0분의 상수는 무한대가 될 거 아니야. 그죠? 0분의 상수는 무한대니까 구동점 임피던스는 무한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S가 0일 때에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뭐가 된다? 이거는 극점이 된다. 그러니까 좌표기로서 그래서 보게 되면 자, 무한대니까 이게 무한대가 돼서 자, 극점, 크로스가 되는 거고, 자, 이 그래프 상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오메가가 되니까 포물선 그래프가 자, 나올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 그래프. 근데 이 그래프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동점 임피던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구동점 임피던스 ZS에는 저항이 있고요. 유도성 리액턴스, 용량성 리액턴스가 있는데 이 부분은 J오메가 여기는 J오메가 C분의 1 용량성 리액턴스. 그러면 J오메가는 복소 각 주파수 S와 같기 때문에 이 부분은 SL, 이 부분은 SC분의 1 이렇게 치환이 된다고 했죠.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시고 이해를 해주신다면 구동점 임피던스 쉽게 여러분들이 이제 접근해서 풀 수 있으실 거라고 봐요. 자, 이제 두 번째 역회로에 대해서 좀 볼게요. 우리가 이제 역회로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정저항 회로다라고 하는 것부터 이해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정저항 회로라고 하는 거 이 다음에 우리가 또 이해를 또 공부를 하기 때문에 미리 설명 좀 드릴게요. 역회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쌍대회로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쌍대의 개념이 뭐냐면 우리가 이미 공부했어요. 자, 회로를 제일 처음에 공부를 했을 때 뭐에 대해서 공부했었냐면 직렬이다. 직렬의 반대는 뭐다? 그렇지. 병렬이다. 자, 우리가 키리오프의 전압법칙. 자, 전압법칙의 반대는 뭐가 된다? 키리오프의 전류법칙이 된다. 그죠? 자, 임피던스의 반대는 뭐다? 어드미턴스다. 저항의 반대는 뭐다? 컨덕턴스다. 인덕턴스의 반대는 뭐다? 자, 정전 용량이다. 자, 이런 지금 쌍대 개념. 자, 서로 반대되는. 자, 이 쌍대 개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걸 역회로라고 해요. 회로를 잘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 역의 관계만 잘 이해를 하신다면 회로는 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그 역회로인데 우리가 한번 보시자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자, 이렇게 볼게요. 직렬이에요. 직렬에 L과 C가 자,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이게 L이고 이게 C예요. 자, L1, C1이다라고 볼게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자, 쌍대 관계, 자, 역회로 관계를 보니까 우선은 병렬이 나오겠죠. 병렬이 나오고 자, 이렇게 될 건데 방금 L의 반대는 C라고 했어요. L의 반대는 C. 그럼 역회로 관계이다 보니까 이 L 값이 자, 뭐가 되는 거고요? C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자, 뭐가 될까요? C2가 될 것이고, 자, 여기 C는요. 이 C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L이 되겠죠. 그럼 여기는 L2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개념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봐볼까요? 여기를 L1이고, 자, 여기를 우리가 C2라고 한다면 1, 2라고 할게요. 1, 2. 1, 2면 여기는 뭐가 되고 2가 되는 거고 여기는 C1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또 보셔도 무방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서 자, 보니까 주파수의 영향을 받지 않음으로써 값이 일정해야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도 있다시피 자, 구동점 임피던스가 각각 Z1, 자, Z2인 두 개의 이단적 회로망이 있어서 자, 임피던스의 곱이 자, 체크하세요. 주파수의 무관한 자, 점의 정수가 될 때, 자, 주파수의 관계를 받지 않을 때, 주파수와 자, 무관한 점의 자, 정수. 이걸 뭐라고 할 거냐? 우리는 K의 제곱이다라고 할 겁니다. K의 제곱. 그래서 이 K의 제곱이다라고 하는 것은 K의 제곱은 어떻게 구하냐? 자, C1에 대한 L1이 C2에 대한 L2값과 같다. 이게 뭐가 됩니까? 주파수와 무관한 점의 정수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 역회로로서 우리가 구해본다라는 얘기죠. 자,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보도록 하고요. 이런 부분들, 역회로, 쌍대회로의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정저항 회로예요. 정저항 회로. 자,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제가 내용 설명을 미리 하고 자, 문제를 좀 풀어보는 방식으로 좀 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자, 이제 정저항 회로예요. 그럼 정저항 회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파수와 무관한, 주파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 주파수와 무관한, 주파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회로를 뭐라고 하더라? 이걸 정저항 회로라고 하더라. 그럼 정저항 회로라고 하는 것은 자, 주파수와 자, 무관한 회로. 무관한 회로. 그럼 주파수의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는 L과 C는 주파수의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그 임피던스 값이 주파수와 무관하기 때문에 자, 어떤 소자만, 저항 소자만 존재한다면 주파수와 무관한 회로가 되겠죠. 그래서 임피던스가 저항과 같을 때 이걸 우리 뭐라고 합니까? 정저항 회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2단자 구동점 임피던스가 주파수에 관계없이 항상 순저항으로 될 때 자, 이 회로를 뭐라고 한다고요? 정저항 회로라고 한다고요. 주파수와 무관한, 주파수와 관계없이 임피던스가 저항과 같은 회로를 뭐라고 한다? 이걸 정저항 회로라고 한다.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임피던스가 저항과 같은 회로.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저항 회로라고 한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회로가 하나가 나와 있을 텐데 이렇게 보시자고요. 저항 성분이 있고요. 여기에 L 성분이 존재합니다. 이게 R이고, 자, 이게 L이고, 여기에 또 저항 성분이 있고, 자, 여기에 자, 정존 용량 C가 있어요. 두 단자 A, B가 되겠죠. 2단자가 될 거예요. 2단자. 자, 이때 이런 회로가 있을 때 이렇게 본 거죠. 자, 요 부분, 이걸 우리 Z1이라고 본 거고, 이 부분을 Z2라고 본 거예요. 임피던스. 그럼 임피던스 Z1은 얼마가 돼요? j2의 오메가 L 옴이 될 것이고, 임피던스 Z2는 j2의 오메가 C분의 1 값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자, 정저항 회로의 조건을 찾아보자 라고 한 건데, 한번 찾아볼게요. 그러면 전체 임피던스를 구하면 되겠죠. 전체 임피던스는 자, 이 부분이 자, Z1, 이 부분이 Z2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R 플러스 Z 1에다가 플러스 R 플러스 Z2가 되면 되는 거고, 여기는 R 플러스 Z1, 자, 여기는 R 플러스 Z2가 되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을 제가 이제 통분을 한번 해볼게요. 통분을 한번 해보면, 자, R 플러스 Z1 플러스 R 플러스 Z2가 되고요. 그죠? 이 부분은 R 자승은 R 자승 플러스 R의 Z1 플러스 Z2가 되는 거고, 플러스 Z1, Z2가 되겠죠. 그러면 이 회로를 어떻게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임피던스가 자, 저항과 같은 회로를 만들어 보자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R로서 자, 빼보게 된다면 이 식을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R로서 빼보게 되면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R이니까 R 플러스 Z1 플러스 Z2가 될 것이고요. 다음 여기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R분의 Z1, Z2가 되겠죠. 왜? 약분되면 1이 되는 거니까 그게 R 플러스 자 2배의 R이 될 것이고요. 여기는 Z1 플러스 Z2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임피던스니까 그 임피던스가 저항과 같기 위해서는 자, 요 부분 2배의 R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R 플러스 Z1 플러스 Z2 플러스 R분의 Z1 Z2가 같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만약에 1이라면 그렇죠? 그러면 자, 저항 R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2에 자, 플러스 R분의 Z1, Z2가 뭐와 같다라면 2배 R 플러스 Z1 플러스 Z2와 같다라면 그렇죠? 그러면 여기 요 부분은 약분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넘어가니까 얼마가 됩니까? R분의 Z1, Z2는 얼마가 돼요? R이 되겠죠. 그럼 고로 저항의 제곱은 Z1, Z2가 되더라.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 부분은 우리는 이걸 정저항 회로의 조건식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부분 꼭 기억을 하나 해두세요.
자, 이게 정저항 회로의 조건식이 될 것이고 이게 만족이 되다 보면 회로가 뭐가 된다? 임피던스가 저항과 같은 회로가 된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뭐라고 했냐면 Z1을 JωL, Z2를 Jωc C분의 1 값이라고 해서 여기다 대입을 해보니까 자, 저항 R 제곱은 JωL 곱하기 Jωc C분의 1이니 Jω가 약분되니까 자, 두 번째 식 R 자승은 얼마가 됩니까? C분의 L 값이 된다더라. 이것도 뭐가 된다? 정저항 회로 조건이 되는 거고 고로 저항 R이라고 하는 것은 C분의 L의 제곱 근값이 뭐가 된다? 이게 정저항 회로의 조건식이 되더라. 이해되시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주파수와 무관하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자, 요 조건식들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주파수와 무관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1번 문제는 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자, 그림과 같은 2단 자망의 구동점 임피던스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아, 구동점 임피던스래. 그런데 조건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그렇지. 헷갈리지 않게 S라고 하는 게 Jω와 같다라고 우선 조건을 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만 취합만 잘 하시면 되겠죠. L이니까 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아, 그렇지. SL이 되는 거고 S 자, C분의 1 값이 될 거예요. 그런데 L 값이 1이니까 여기는 뭐가 되고요? 자, 똑같은 회로니까 여기다 볼게요. S가 되는 거고 여기는 C가 1이니까 얼마 됩니까? S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회로 해석을 한 다음에 똑같은 회로가 두 개니까 곱하기 2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때 구동체 임피던스 ZS는 S 플러스 S분의 1에 S 곱하기 S분의 1 그렇죠? 곱하기 몇 배? 2배. 그러면 분모 분자에다가 S를 한번 곱해보시자고요. 분모 분자에다 왜? 여기 분수식 없애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S의 자승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SS 약분이 되니까 2배 S가 된다더라. 그럼 2배 S에 대한 S의 자승 플러스 1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이해되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구동점 임피던스를 풀어보는 거고 이제 두 번째 자 문제를 또 풀어볼게요. 3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 자, 그림 같은 2단자망에서 구동점 임피던스를 구하면 보니까 이것도 이제 이 단자인데 이걸 가지고 구동점 임피던스를 한번 구해 볼게요. 구동점 임피던스를. 그럼 여기는 얼마나 됩니까? 그렇죠. S분의 1이 될 것이고 5배의 S가 될 것이며 여기는 5분의 1이니까 얼마나 될까요? S분의 5로서 치환할 수 있겠죠. 그러면 구동점 임피던스 자, ZS는 S분의 1 자, 플러스에 5배의 S 플러스 S분의 5가 될 것이고 5배의 S 곱하기 S분의 5가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이 부분은 S분의 1이 될 것이고 플러스 자, 분모 분자에다가 자, 여기 분모 분자에다가 얼마를 해볼까요? 5분의 S를 곱해볼게요. 어차피 약분되면 1이니까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될 것이냐라고 봤더니 S의 자승이 되고요. 플러스 여기는 1이 될 것이고 여기는 이렇게 되니까 5배 S가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만 통분만 잘 해보신다면 S의 S자승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S자승 플러스 1에 플러스 5배 S의 제곱이 돼서 얼마가 될까요? S의 S자승 플러스 1분의 6S자승의 플러스 1 값으로 우리가 구동점 임피던스 값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S의 S자승 플러스 1에 6S의 자승 플러스 1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12-4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은 요한 영역에서 극 0점 분포를 가진 2단자 회로망의 구동점 임피던스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니까 요 부분은요 극점이 되고요. 자, 요 부분과 요 부분은 0점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극점이니까
S 플러스 A가 제로여야지만 마이너스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0점은요 0이니까 S가 될 것이고 S 플러스 P가 0이어야지만 0점이 되겠네. 그러면 극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모값이고 자 0점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값이니까 자 구동점 임피던스 ZS는 S의 S 플러스 B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분자가 돼야 되니까 S의 S 플러스 B가 될 것이고 여기는 S 플러스 A가 되겠네. 이 형식을 찾아보니까 1번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자 3번이 되겠습니다. 1번하고 3번인데 보게 되면 비례상수, 환상계수 H라고 하는 게 있죠. 그 H 값은 어디다가? 그렇지, 분자에다가. 답은 1번이 되겠죠. 1번. 우리가 또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문제였고 이런 문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어공학을 공부할 때 기사 공부하시는 분들, 자 기사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어떤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또 제어공학이라고 하는 것도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제어공학에서 이제 우리가 페로프 방정식을 가지고 근의 값을 찾는데 그때도 이제 이용되는 게 자, 이런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5번 문제. 구동점 임피던스에 있어서 0점은 했어요. 구동점 임피던스에 있어서 0점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0점이라고 하는 거, 구동점 임피던스. 자, 우리가 구동점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유리수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구동점 임피던스는 자, 분모와 분자로 이루어진 자, 유리수인데 분자가 0이 되는 값을 우리는 뭐라고 했고 0점이라고 했고 분자가 0이니까 구동점 임피던스는 얼마가 됩니까? 제로가 되죠. 그럼 임피던스가 제로가 됐다는 얘기는 회로상으로 봤을 때는 회로가 단락 상태가 됐다는 얘기예요. 단락 상태가. 자, 그 다음에 분모가 0인 값. 그 0인 값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이걸 극점이라고 하고 그때 구동점 임피던스는 얼마가 돼요? 무한대가 되겠죠. 0분의 상수니까. 그러면 무한대가 됐다는 얘기는 회로상에서는 어떤 상태가 됐다? 개방 상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구동점 임피던스에서의 0점은요. 자, 회로를 단락한 것과 같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를 볼게요. 2단자 임피던스 함수가 S 플러스 3 플러스 4분의 S 플러스 1에 S 플러스 2일 때 0점과 극점을 옳게 설명한 것. 그러면 분자가 0인 지점. 이걸 0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S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극점은요. 분모가 0이라고 했을 때니까 S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일 때 자, 극점이 되겠죠.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구동점 임피던스 함수에 있어서 극점은요. 극점은 어떤 상태와 같다? 개방 상태와 같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쉽게 좀 풀리시나요? 어렵지는 않죠, 여러분들. 그렇죠? 저하고 똑같이 이 정도만 따라 하신다면 2단자망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들 다 맞힐 수 있으실 거라고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자고요. 9번 문제인데 이번에는 뭡니까? 구동점 임피던스의 어떤 값을 주고 회로망을 찾으래요. 회로망을. 굉장히 어렵겠죠.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던 걸 가지고 찾아보시면 돼요. 찾아보시면. 그러면 어떻게 찾냐? 그냥 이걸 뭐 임피던스 회로인지 어드미턴스 회로인지를 가지고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보기가 1번, 2번, 3번, 4번 4개뿐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회로를 가지고 구동점 임피던스를 찾았기 때문에 그대로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럼 1번은요. 여기가 얼마 됩니까? S분의 1이고 OS가 될 것이고 S분의 5가 될 거예요. 그러면 구동점 임피던스를 찾아보니까 1번. 자, 요 형식과 똑같은 걸 찾아보면 되겠죠. 그러면 주어진 게 구동점 임피던스 왜? 람다는 S와 같은 거니까 자, 이 식은 어떻게 돼요? 주어진 식이요. 6S의 자승 플러스 1에 자, S의 자승 플러스 1의 형태를 찾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 1번 문제를 한번 봐보니까 여기는 S분의 1 플러스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5S의 플러스 S분의 5가 될 것이고 5S 곱하기 S분의 5가 됩니다.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럼 여기다가 분모 분자에다가 얼마를 해? 5 곱하기 S
자, 5분의 S를 자, 곱해줘 보니까 얼마가 돼요? S분의 1이 될 것이고 플러스 여기는 자, 얼마가 됩니까? S의 자승 플러스 1이 될 것이며 자, 여기는 5배의 S가 될 거예요. 자, 고로 통분을 해보니까 S의 S자승 플러스 1에 이것만 봐도 우선 맞는 것 같아. 부모값만 봐도 자, 통분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S의 자승 플러스 1이 될 것이고 플러스 5배의 S의 자승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자 6S의 자승 플러스 1에 S의 자승 플러스 1이 되겠죠. 1번을 해보니까 바로 1번이 답이야. 답은 1번이 되겠죠. 자, 이 식을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어렵게 보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회로도를 가지고 구동점 임피던스를 찾았잖아요. 자, 그런 방법으로만 여러분들 풀어보신다면 더 정확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회로가 임피던스인지 어드미턴스인지 임피던스는 회로가 직렬 회로가 될 것이고 어드미턴스 회로는 병렬 회로가 되겠죠. 자,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림을 가지고 이 회로도를 보고 구동점 임피던스를 찾아보세요. 자, 하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찾을 수 있으실 거라고 봐요. 자, 이제 11번 문제예요. 11번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보니까 주어진 함수값이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그렇지. 구동점 임피던스 ZS는 자, 4배의 S에다가 S의 자승 플러스 자, 9의 형태를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해보시자고요. 1번부터. 1번부터 보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요? 그렇죠? 9분의 4S가 될 것이고 여기는 S분의 4가 될 겁니다. 그러면 9분의 4S 플러스 S분의 4가 될 것이고 9분의 4S 곱하기 S분의 4. 그럼 분모 분자에다가 얼마를 해볼까요? 4S를 해볼까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얼마를 해볼까요? S에 대한 9를 한번 해보는 게 낫겠다. 그죠? S분의 9S. 그죠? 여기도 S분의 9S.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나 나올까요? 9. 자, 뭐 S분의 9가 될까요? S분의 9. 여기다가 S에 대한 9S. 그냥 S분의 9로 한번 해봅시다. S분의 9.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될까? 없어지니까 얼마가 되고요? S가 될 것이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자, 얼마나 남을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S를 곱해줘야죠. 이 S가 있으니까요. 9S.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 돼? 자, 9SS 약분이 되니까 얼마 될까요? 4배에 S의 자승이 될 것이고 S의 S.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제가 지금 뭔가 착각한 것 같아. 다시 한번 보시자고요. 그냥 9S. 자, 9S를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 될까요? 16S가 될 것이고 9S 약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9 약분이 되니까 얼마가 됩니까? 4배의 S의 자승이 될 것이고 SS 약분이 되니까 여기는 플러스 36이 될 겁니다. 그러면 4로서 묶어줘 보니까 4로 약분해 보니까 S의 자승 플러스 9가 나오겠죠. 답은 1번 나오겠대. 또 이것도 1번이 답이 되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도 쉽게 또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시면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회로를 임피던스, 어드미턴스 회로로서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이 회로도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자, 치환을 하셔가지고 자, 직병렬 계산만 잘 해주신다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문제를 풀 수 있는 풀 수가 있겠죠. 자, 12번 문제. 12번 문제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럼 보시자고요. 보니까 구동점 임피던스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S에 4S 플러스 2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자, 어떤 회로도가 이 수치를 나타내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1번부터 또 해보시게 되면 1번은 자, 4 플러스 얼마나 됩니까? 그렇죠. 여기는 뭘로 바뀌어야 돼? CS분의 1이니까 C가 2예요. 자, 2가 되겠죠. 2S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2S로 통분을 해보니까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8배의 S 플러스 1이 되겠네. 답이 아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해보니까 2번 문제는요. 4 플러스 얼마가 됩니까? S분의 2가 되겠지. 2분의 1이니까. 그러면 S로 통분을 해보니까
4S 플러스 2.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쉽게 또 찾을 수 있는 문제였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그죠? 이렇게만 해 보시게 된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어렵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회로는요 어렵게 푸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쉬운 방법으로 연습을 많이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 보시는 게 제일 편해요. 우리가 지금 외워야 되는 공식도 되게 많다 보니까, 그죠? 뭐 이 회로는 이렇게 구하고 저 회로는 저렇게 하고, 그게 아니고요. 회로는 다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제일 편한 방법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많이 풀어본 사람이 쉽다는 거예요. 답을 보고 회로는 답을 먼저 보고 문제를 풀면 여러분들 실력이 절대 안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보면서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한번 풀어볼까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실력이 많이 늘어요. 실력이 나도 모르게 기하급수적으로 는 게 또 정기 공부가 되겠죠. 자, 13번 문제를 볼게요. 13번 문제. 임피던스 함수 ZS가 S 플러스 50에 대한 S의 자승 플러스 3S 플러스 2옴으로 주어지는 2단자 회로망에 여기다 뭘 줬냐면 직류 100V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전류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전류 I는 임피던스에 대한 전압이 되겠죠. 근데 전압이 지금 얼마냐면 100V예요. 직류 100V입니다. 그럼 직류다 보니까 우리가 임피던스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S라고 하는 것은 J오메가, 그러니까 주파수 함수가 되겠죠. 자, 근데 직류니까 직류에서는 주파수가 얼마? 제로가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S 값이 얼마가 됩니까? 제로가 되겠네. 제로니까 S가 제로, 여기 제로, 여기 제로니까 임피던스는 얼마가 됩니까? 25옴이 되겠죠. 25. 25에 대한 100이니까 얼마의 전류가 흐르더라? 4암페어의 전류가 흐르더라.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직류라고 하는 거에 이 직류라고 하는 부분이 키워드가 되겠죠. 직류는 주파수 성분이 얼마다? 제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복소 주파수 함수의 이 S는 얼마가 된다? 제로가 된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를 볼게요. 자, 역회로에 관련된 문제예요. 역회로에 관련된 문제인데, 자,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역회로. 그림 A와 그림 B에 역회로 관계에 있으려면 L의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주파수와 무관한 점의 정수값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 주파수와 무관한 점의 정수 K제곱은 C1에 대한 L1이고 C2에 대한 L2 값이 됐었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L2 값을 구해야 되니까 L2는 얼마가 돼요? L2 값은 C1에 대한 C2에 L1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부분이 여기 또 얼마야? K가 2000이라고 돼 있어요. 2000이라고. 그럼 K 제곱이 2000이라고 하는 값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요. 왜냐면 L1, C1 값이 주어졌으니까, 또는 요 식을 가지고 K의 제곱은 C2에 대한 L2다 라고 보셔서 L2는 K 제곱에 대한 C2다 이렇게 보셔도 무관하겠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풀어보니까 얼마가 되냐면 요 부분이 2000이고 2000의 제곱이 될 것이고 C2는 얼마가 됩니까? C2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게 지금 L1이면 여기는 C2가 되고요. 이 부분이 뭐가 돼요? L2이면 여기는 C1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C2는 얼마예요?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다 보니까 얼마가 됩니까? 2가 되더라 이거지. 2.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죠. 4번이. 이해되시겠습니까? 2000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돼서 답은 얼마가 될까요? 2mH. 답은 4번이 될 겁니다. 저는 이렇게도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풀지만 저렇게 공식으로 푸는 거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렇게 보시자고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공식은 이래. 주파수와 무관한 정수가 K2기 때문에 공식은 이렇지만 제가 이렇게 볼게요. 이 L이요. 이 L 값이
자, 병렬 회로의 쌍대는 직렬 회로가 되는 거고, 이 L의 쌍대는 뭐가 됩니까? C 값이 되는 거고, 자, 이 C의 쌍대는 L 값이 될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L이 C가 됨으로써 값이 얼마로 줄어들었습니까? 2분의 1배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L에서 C로 가니까 이것도 2분의 1배로 줄어든 값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몇 배가 돼야 돼? 아니 2배가 돼야 돼, 2배가. 이렇게만 풀어봐도 답이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공식적으로도 여러분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이런 문제들은 역회로. 이해되시겠습니까? 문제 하나 더 풀어볼까요? 그러면 문제 하나를. 자, 문제 하나를 더 풀어보니까, 자, 보시자고요. 그림과 같은 AB 회로가 서로 역회로의 관계에 있으려면 L의 값은 얼마가 돼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자, L이 C가 됐어요. 병렬이 직렬이 됐으니까. 근데 얼마가 됐습니까? 1배가 됐습니다. 1배가. 다시 L이 C가 됐어요. 1배가 돼야지. 그럼 여기는 얼마야? 0.1이 되겠네. 답은 3번이 되겠죠. 3번이. 그런데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풀어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자, 주파수와 무관한 정수 K제곱은 C1에 대한 L1 또는 C2에 대한 L2인데, 자, L2는 어떻게 될까? C1에 대한 C2의 L1으로 구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될 건데, 저는 이런 방법보다는 차라리 역의 관계로서 보세요. 역의 관계로서. 이게 훨씬 더 여러분들 계산하시기도 훨씬 더 편하실 거라고 봐요. 이해되시겠죠? 역회로. 역회로의 쌍대회로. 쌍대회로에 관련된 개념된 문제들. 자, 연습을 해보시게 된다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자 문제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하냐. 정저항 회로에 대해서 이제 나왔습니다. 정저항 회로. 그럼 정저항 회로, 그림과 같은 정저항 회로가 되기 위한 저항의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럼 정저항 회로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임피던스가 저항 같은 회로를 우리가 정저항 회로라고 했어요. 근데 그 조건식이 있었죠. 그 조건식이라고 하는 게 R 자승은 Z1, Z2였고, 또는 자, 정저항 회로. 자, 정저항 회로에 대한 여기 저항은 얼마가 됐어요? C분의 L의 제곱 근값으로 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요 식을 이용해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자, L 값은 얼마입니까?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C는요 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에 대한 제곱근. 이해되시겠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답은 200옴이 되겠더라. 답은 200옴.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쉽게 또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200옴이 됐고요. 계산을 해보시게 되면 23번 문제를 볼게요. 23번 문제. 자, 2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2번. 다음 회로에 임피던스가 저항이 되기 위한 조건은, 임피던스가 저항이 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정저항 회로의 조건. 방금 한 것처럼 정저항 회로의 회로가 될 건데, 이 정저항 회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이 어떻게 된대요? Z1, Z2가 뭐와 같다면 저항의 제곱과 같다라면,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이. 자, 23번을 볼게요. 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좋은 문제인데, 자, 이건 어떻게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할 것이냐라고 한번 볼게요. 그림과 같은 회로가 정저항 회로가 되기 위해서는 오메가 L. 자, 이 오메가 L의 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보세요. 그럼 정저항 회로니까 임피던스가 저항과 같은 회로가 되겠죠. 그 회로로만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뭡니까? C니까 용량성 리액턴스니까 마이너스 J의 10옴이 되겠죠. 그러면 전체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할까요? 이 마이너스 J 10이 될 것이고, 자, 마이너스 J의 20이 될 거야. 자, 플러스의 자, J의 오메가 L 값이 되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자, 어떻게 해요? 2 플러스 J의 10. 자, 2 플러스 J의 10으로서 공액 국소수를 취해주게 되면 여기는 얼마가 나옵니까? 4가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가 되고요. 104 정도가 되겠죠. 104에 대한 마이너스 J의 40이 되는 거고, 자, 플러스에 얼마가 될까요? 200이 되더라.
자, 플러스 J 오메가 L. 그러면 고로. 자, 104에 대한 200이 될 것이고, 요놈 플러스 J의 오메가 L 마이너스의 104에 대한 40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오메가 L 값이 얼마여야지만 허수 부분이 제로가 돼야지 정정 회로가 되겠죠. 저항만의 회로. 그러니까 오메가 L 값은 얼마가 된다? 104분의 40이 돼야 된다. 자, 이 부분을 계산기를 눌러보시게 되면 대략 얼마가 나와요? 0.385이 되더라. 그래서 대략 0.385,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24번. 이단자 임피던스의 허수부가 어떤 주파수의 관해서도 언제나 0이 되고, 자, 주파수에 관해서 언제나 0이 되고, 실수부도 주파수에 무관하게 항상 일정하게 되는 회로를 뭐라고 한다? 아, 이 부분은 뭐가 돼요? 임피던스가 저항과 같은 회로니까 정저항 회로가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단자망에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 2단자망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렇죠. 복소 주파수 함수 S가 J 오메가와 같다라고 하는 거. 그 부분만 여러분들은 신경을 쓰시면 될 것이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구동점 임피던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 구동점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자, 분모가 0이 되는 값을 극점이라고 하고, 그럼 분모가 0이 됐어. 극점의 상태는 구동점 임피던스가 무한대가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방 상태와 같다. 자, 그 다음에 분자가 0이 되는 값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단락 상태와 같다. 왜? 구동점 임피던스가 값이 0이 되니까.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0. 자, 역회로라고 하는 건 뭐예요? 역회로. 쌍대 개념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쌍대회로. 쌍대회로. 그 공식을 기억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반대인 성분만 가지고 여러분들은 문제를 푸셔도 충분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주파수와 무관한 회로. 그러니까 임피던스가 정저항과 같은 회로, 이걸 우리 정정회로라고 해요. 그러면 정정회로의 조건이 뭡니까? 저항이라고 하는 게 C분의 L의 제곱근의 값. 그러니까 저항이 C분의 L의 제곱근의 값과 같게 된다면 이거는 주파수와 무관한, 자, 임피던스가 저항과 같은 회로가 된다더라. 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시겠죠? 우리가 이제 2단자망을 배웠으니까,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4단자망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 때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